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의 연간 총수출액이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일본을 제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9.1%로 주요 10개 수출국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2분기 수출액은 일본보다 6억 달러 많은 1,713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수출액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올 상반기 수출이 50.9% 급증한 반도체의 호실적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한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지주회사인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신설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주력 사업인 방위 항공 분야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을 분리하고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오는 27일 재상장에 이어 내년 1월 1일에는 한화비전과 합병하며 이후에는 사업 지주사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롯데쇼핑이 글로벌 최대 시장인 중국에 이어 또 다른 주요국인 인도에서도 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인도 롯데쇼핑 본사법인과 롯데마트 법인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현지 업체는 물론 글로벌 유통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발을 뺀 것으로 분석됩니다. 롯데쇼핑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성업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 더 집중하며 인근 국가로 확장해 나갈 전망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실적에 힘입어 한국은 올해 사상 최대치의 연간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반면 중소기업 수출 전략 품목 43개 중 절반은 최근 5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4대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품목별로 시장성이 확보된 국가에 역량을 집중하는 수출 다변화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월요일 날은 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9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9월의 첫 거래일,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장이 좀 이상했어요. 미국 장이 오늘 휴장이라서 그런지 일단 일본 시장도 별로 안 빠졌고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에 코스피 1%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리긴 했는데 오랜만에 좀 2차 전지가 좀 움직였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이유들이 딱히 그렇게 결국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인 건데 일단 테마주 장세는 지속이 되는데 개인들이 좀 쫓아가기가 조금 버거운 그런 흐름들을 오늘 좀 보여주지 않았나.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시장 얘기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부진한 달이라는 말도 나오는 9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만큼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아침에서 좀 흔들렸는데 1%가 아니었는데 마이너스 0.6% 빠졌었네요. 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아침에 보면 아침에 여기까지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음봉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오늘 안 빠졌는데 코스피가 좀 빠지면서 좀 흔들었던.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강세를 주다 보니까 2차 전지 시가총액이 좀 무거운 애들이 많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대형주 쪽, LG 화학. 소형주가 아니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위, 2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LNF, 에코프로 이 시가총액 큰 애들이 플러스가 그러니까 움직이다 보면 지수가 폭등을 하면 다른 종목들도 괜찮은데 자,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질 않으면 2차 전지줄이 움직이면 다른 애들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빠졌나 봤더니 오늘 많이 빠진 애들 많죠. 일단은 진단키트, 그다음에 엠폭스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고 너무 많이 빠졌죠. 예를 들어서 자, 랩지노믹스도 많이 빠졌고요. 랩지노믹스 엄청 빠졌죠. 오늘 3.9%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엑세스 바이오, 수젠텍 이런 애들 보면 더 빠진 애들도 있는데 8%, 10% 빠진 애들도 있는데 진매트릭스 얘가 8% 빠졌고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이거 또 갑니다. 지금 시장이 지금 시장 얘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이 급락합니까? 코스피 안 하죠. 그다음에 코스닥도 급락도 안 합니다. 아침에는 좀 뭔가 흔들리는 느낌은 나왔지만 아니에요. 오늘 지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플러스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떨어지려면 미국장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일단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그 오늘 일본 시장이 빠졌느냐? 오늘 안 빠졌어요. 얘네들도 올라간 건 없지만 어쨌든 최근에 강세를 주고 지금도 플러스 권역에 있죠. 자 그리고 유럽 선물, 유럽 시장 오늘 급락 나와요? 안 나오죠. 미국이 휴장이지만 내일 열리면 급락 없겠죠. 또 올라가겠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에 역사적인 신고점 갱신한 다우존스 그리고 신고점 저는 간다의 확률 90% 봅니다. S&P 500 얘도 넘어갈 겁니다. 한번 넘어가면 계속 가요. 나스닥도 결국은 넘어갈 건데 지금 넘어갈 거냐 나중에 넘어갈 거냐. 그래서 저는 나스닥이 또 신고점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 50%로 봅니다. 다시 떨어져도 저는 또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장세가 진행이 될 거라서 유럽도 지금 그러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이제 이중바닥형처럼 이렇게 만든다면 이건 코스닥,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니 지수하고 그러면 수익률하고 뭔 상관인데 자 지수가 폭락하면 종목도 없어요. 지수가 폭락을 안 하니까 테마줄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최근에 보안주, 딥페이크, 지금 딥보이스 이슈도 있고 한데 그쪽 전에 일단 진단키트가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들도 최근에 강했고 지금도 약하지는 않습니다. 생물보안법, CDMO 관련주, 위탁생산 판매 관련주들,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지금 말은 안 들고 있지만 조만간에 엔비디아가 나스닥과 함께 고가를 가겠죠. 돌파가 되겠죠.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이냐 이제 좀 더 있다가 움직일 거냐. 왜냐면 미국 시장 강하니까요. S&P 500이 신고점을 곧 앞두고 있고 다우존스는 이미 돌파가 됐고 그럼 나스닥은 따라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태까지 그랬어요. 미국 주식 역사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갔었어요. 언제까지? 제 기억에는 2018년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서 지금 시장을 보면 이거는 뭐 이런 장이 어딨나 할 정도로 제가 전문가 18년 동안 했거든요. 이렇게 안 따라가는 경우들도 참 대단한 그러니까 안 따라가요 지금.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테마주들이 지금 돌기는 돕니다. 근데 이 도는 것들이 개인 투자자 좀 예상이 좀 되도록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 이것 좀 움직이겠지 이슈가 있으니까 가겠지 라고 좀 뭔가 좀 공략을 하면 좀 깔끔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잘 안 가요.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오랜만에 지금 움직여졌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하고 지금 뉴스도 나왔죠. 던지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2차 전지를 좋게 보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슈가 있는 쪽들은 다 좋아요. 그래서 해리스, 테마, 지금 뭐 우리바이오나 에머리슨 이쪽을 보면 이것도 많이 올랐다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화일약품 이거 또 갑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 속에 머릿속에다가 사진처럼 찍어 놓으세요. 나중에 한 달 뒤, 두 달 뒤 봤을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도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주들 어떻게 가 있는지. 시장이 하락장이면 이 종목들 다 죽어요. 삼성전자도 죽고 엔비디아도 죽어요. 인텔도 죽고 AMD도 죽고 뭐 무슨 하여튼간 다 죽습니다. 시장이 하락장이 되면 종목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시장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우리나라만 좀 답답하게 움직이지. 그러면 지금 뭐 블루엠텍이니 뭐 샤페론이니 이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미 유한양액은 많이 올라갔죠. 한미약품이니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진단키트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래서 한국 BNC 얘도 대마 관련주이면서 얘도 비만 치료제.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차트 만들어진 애들이랑 그다음에 원전 테마주, 우리 기술, 한전 기술 다 이슈 있죠. 이번 주 체코 총리가 와서 일단 좋은 얘기하고 가면 호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 그리고 덴마크인가 하여튼간 이제 다른 나라로 계속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계속 해야 되는 지금 유럽 그리고 다른 나라들 이런 이슈들 뭐 이래저래 해서 지금 좋은 이슈들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로봇 이슈, 보핏 이슈도 있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예상되는 옛날에서는 그렇게 이슈가 있고 그러면 주가 지금 거래가 좀 실려 있으면 우리 기술 막 급등 나오고 막 한국석유 움직이듯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전기차도 움직이다 그렇죠?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막 움직이다 요즘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리드 위즈인가? 이거 봐봐 움직이다가 꼼짝도 안 하고 그래 조금씩 움직였네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 안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예상하지 않게끔 이제 이게 어지럽게 움직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얘기는 겁먹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는데 요게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원전 테마 이슈 있으면 이거 갈 것 같은데 안 가네? 불안하지 마세요. 갑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슈 있죠? 그거 갈 줄 알았는데 아직 안 가네?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갑니다. 왜? 시장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눌러놨다 갑니다. 그리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엠폭스 관련주들 이슈 안 끝났습니다. 이거 거래량 들어온 거 보면 이거 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테마주들 거래 실렸던 패턴 매매주라고 하거든요. 이런 쪽들은 안 끝났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주의 깊도록 계속 봐야 됩니다. 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겁먹지 말고 조정받으면 이슈가 있고 이유가 있는 애들은 결국 움직일 거니까 하여튼간 시장에서 급락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급락 나온 것도 아니고 코스피 뭐 5% 또 빠지고 이런 거 아니니까 일단 내일 미국장이 또 열리게 되면 오늘 종목들이 이상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은 조금 풀리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시장은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뚜렷한 상승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테마주는 공략해볼 만하다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근데 도대체 언제 어떤 테마주를 공략해야 하는지 혼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나는 테마주들 발빠르게 공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항상 종목을 잘 공략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방송 중에 언급해주신 종목들이 지금은 또 어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전문가님, 지난 종목들의 상승 흐름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자 일단 제가 제약바이오 요즘에서 주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주고 있는 게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입니다. 왜냐면 이제 10월 달에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이미 유럽에서는 대박 히트를 쳤고요. 유럽에서는 지금 물량이 없어갖고 동인한 상황이고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완전 히트 상품이 돼버렸죠. 그리고 유럽 그 심장질환 학회에서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뭐 심혈관 질환의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살이 빠지는 거 이런 거에는 일단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왜냐면 같은 기전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노화를 또 방지를 하는 이게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심장질환 학회 유럽에 있는 그리고 그걸 3년 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17,000명을 데리고 3년 동안 연구한 끝에 노화에 그러니까
늙지 않도록, 그러니까 불로장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노화에 이제 이게 효과가 있다라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성형에도 관심이 있고 보톡스라든지 그렇죠? 우리나라 강남 하면은 또 병원도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K 그 아이돌 보면은 많이들 그거 보고 뭐 어린 나이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뭐 결혼하더라도 미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인종을 불문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그 산업이 또 잘 발달돼 있고 심지어 건강을 위해서 삼삼도 몇 천만 원, 몇 억에 사 먹고 하는 분들도 있고 보조식품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유럽 그냥 뭐 그냥 학회도 아니고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장 쪽이니까 얼마나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모여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노화에 그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는 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보조식품 같은 거 이상한 거 뭐 이렇게 음식 안 사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그렇죠? 노화도 방지하고 건강도 한답니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게 되면 위고비뿐만 아니라 이쪽 비만 치료제가 건강 치료제든 아니면 당뇨병 치료제든 아니면 살 빼는데 살 빠지면은 많이들 그렇죠? 샤프해지고 이뻐지고 멋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의날 정도로 잘 팔리지 않을까. 효과는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15% 정도 평균적으로 감량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80kg인 사람이 68k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은 이제 8월 7일 날 대봉에레스 비만 치료제거든요. 이거는 한 19.9% 정도, 거의 20% 정도 올라온 종목이고 이슈가 유럽에서 이미 작년까지 6조 팔았는데요. 매출에 지금 최근 기사 보니까 9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조를 매출액을 달성을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400% 정도 증가가 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핫합니다. 위고비 약을 못 구한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국내에 상륙한다 그러니까 이슈 좀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관심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돌파가 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보고 다음은 이제 한미약품. 한미약품도 지금 뭐 유한양행처럼 뭔가 FDA를 승인을 준비하고 있고 대부분 제약사들은 다 준비합니다. 그게 안 돼서 그렇지. 과거에서는 기술 수출 이슈도 많았죠. 한때 100만 원, 150만 원 간다 그럴 때에서 기술 수출 그런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 한미약품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싹 사라지고 조용조용하지만 뭐 여러 가지 하죠. 여러 가지. 그중에 얘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유한양행도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렉나자 폐암 관련된 그 FDA 승인권 때문에 유한양행이 많이 올라갔죠. 뭐 이런 애들도 있고 한미약품처럼 못 가는 애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바닥에 있길래 그냥 천천히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제약주들이 강하니까 녹십자도 강하죠, 유한양행도 강하죠, 종근당도 강하죠, 삼성 바이오록시스도 강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CDMO로 묶여 있습니다. CDMO 보면 위탁 생산 판매. 그래서 원래 위탁 생산 판매는 과거서부터 있기는 했는데 요즘에 이게 왜 부각이 되냐면 앞으로의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될 텐데요. 미국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도 자기네들이 짓고 만들고 뭐 이게 이렇게 하기가 지금 이제는 그게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애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너는 공장에서 찍어내기만 해. 내가 설계할 테니. 마치 AMD와 TSMC를 보는 것 같죠. 엔비디아와 TSMC처럼 그러니까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효과가 뭐가 좋으냐? 일단 속도가 빠릅니다. 개발 속도가 빠르고요. 비용이 줄어들고 리스크가 분산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물보안법이 엮여가지고 지금 중국 기업들이 퇴출당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받을 텐데라는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이 요즘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살금살금 삽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을 그래서 얘기했어요. 얘도 어차피 대기업이니까 CDMO 관련주 쪽이니까 올라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올라왔어요. 좀 더 걸릴 줄 알았는데 10.3% 올라왔고 지금은 살짝 오늘 종목들이 밀려서 그렇지 밀렸다가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올해하고 내년 사실 제가 작년부터 밀었었거든요. 찬바람 부는 제약바이오. 근데 작년에 전 갈 줄 알았어요.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갑니다. 제가 삼성중공업도 바닥에 있을 때 얘기했을 때 안 갔다가 1년 뒤에 갔거든요. 삼성중공업 조선주.
이때 당시 삼성중공업 추천해 놓고 감자 맞고 유상증자 맞고 사람들 많이 놀랐어요. 욕먹을 뻔했는데 왜냐하면 감자 맞고 유상증자 맞았다고 욕먹을 뻔했는데 왜 욕을 안 먹었냐면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반등 금방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인가 석 달인가 갖고 있다가 바로 수익으로 바뀌었어요. 쭉 빠졌다가 한 석 달 만에 수익으로 바뀌길래 그래서 수익 났으니까 그냥 일단 파세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갈 것 같은데 놀랬잖아요. 유상증자에다가 감자까지 맞으니까 주가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갔고 그때 쭉 단기적으로 그때 20%인가 25%인가 그때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30%까지도 아니고 근데 그게 단기간에 올라와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그냥 차라리 물렸었으면 3년 동안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지금 흐름들이 제약주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은 이런 흐름들로 좀 더 길게 봤을 때에서 근데 길게 볼 때에서는 이런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요 왔다 갔다 이 지겨 흐름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당장 움직이는 걸. 저는 진단키트하고 엠폭스 관련주 거래량 들어온 거 봐서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추석 전후로 해서 추석 끝나면 또 난리 치겠죠. 날씨도 이제 슬슬 추워질 거고 추석 지나면 이제 쌀쌀해지면 또 이제 진단키트 또 이슈가 또 나와갖고 그래서 저 세력들이 진단키트 관련주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 어쨌든 지금은 당장은 제가 비만치료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하여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두 가지 설명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도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한미 반도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6만 원, 비중은 20%입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에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2.71% 내린 11만 1,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지금은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한 상황인데 전문가님, 이 한미 반도체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건 가져가야 돼요. 근데 안 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 시장이 아직 신고점을 못 넘어가서 그래요. 다우존스가 차라리 안 움직이고 나스닥이 먼저 넘어갔으면 반도체가 좀 더 좋았을 텐데 다우존스는 넘어갔고 나스닥이 못 넘어갔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기술주들이 지금 약간 좀 더디게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근데 또 넘어가겠죠. 미국 시장 나스닥 차트 보면 이거 넘어가면 돼요. 이거 넘어가면 됩니다. 얘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엔비디아도 신고가권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될 거고 AMD, 퀄컴, ARM, 마이크로, 소프트, 애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기술주들이죠. 그래서 걔네들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안 가느냐? 걔네들이 넘어가면 가니까. 걔네들이 만약에 올해 내내 안 넘어간다. 그럼 얘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신고점으로 넘어가야 되고 나스닥도 신고점을 넘어가야 되고 나머지 뭐 AMD, 퀄컴 이런 애들도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면 얘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가 아니고 얘가 선이 아니고 얘가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가야 된다? 나스닥, 엔비디아, AMD, 퀄컴, ARM 이쪽 애들이 죄다 넘어가면 그때는 얘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IT 대형주들을 할 거면 미국 주식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 걔네들이 넘어가지만 넘어가니까. 차라리 걔네들 넘어가면 거기서 수익 내고 차라리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 있죠. 어쨌든 한국 주식은 그것들이 넘어가야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엔비디아도 고점을 안 넘어가고 나스닥도 고점을 안 넘어갔는데 얘가 넘어간다? 그러면 얘가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죠? 쟤네들이 넘어가지만 넘어가니까. 그래요. 하여튼 나스닥이 넘어가야 되고 엔비디아가 넘어가야지만 한미반도체도 따라갈 거니까. 그리고 한미반도체 전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나스닥하고 엔비디아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쪽에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쪽이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고 최근에 조정받고 그냥 걔네들도 옆으로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뭐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좀 더 낮게 그러니까 좋게 움직이지만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거의 나스닥 비슷해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한미반도체 따지게 되면 한 14, 15만 원 정도에 있는 게 미국의 대부분의 기술주들인데 애플은 뭐 거의 다 넘어갔어요. 강한 애들도 있고
하여튼간 미국 시장을 잘 보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나스닥 지수와 엔비디아를 포함한 대형주들의 상승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종목이다 보니까 그 상승이 먼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국제약품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900원, 비중은 50%입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0.73% 내린 5,470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지금 매수가를 소폭 이탈하신 상황인데 좀 비중도 50%로 큰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는 이 국제약품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좋을까요? 자, 차트를 보면 이제 저항대 부딪힌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조금 매수 타이밍이 좀 아쉽네요. 그러면 저항 여기도 저항으로 작용하는 자리였는데 좀 뚫었으니까 다행이죠. 이게 저항 걸려고 떨어졌었는데. 뚫었지만 또 저항에 걸리고 떨어졌죠. 지나고 보면은 다 보여요. 이런 자리에서 하는 거죠. 여기 닿는 자리. 매수. 그러니까 여기 매수했으면 잠깐 물려서 재미없죠. 그리고 엄청 수익 나죠. 매도. 어디서 샀어요? 매도에 샀네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매수 동그라미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도 이게 이제 이렇게 그려놨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한 달 동안 매수할 수 있는 요거 네모가 한 달이니까 요거는 거의 2달 동안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였고 파는 자리가 좁은데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큰데도 불구하고 그 팔 수 있는 자리 그 좁은 자리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기회 2달 줬는데 거기서 안 사고 팔 수 있는 기회 일주일 줬는데 일주일 만에 사버리고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날아갈 줄 알고 샀더니 이제 떨어진 거죠. 아무래도 이 코로나 진단 키트 어쩌고저쩌고 막 기사 나오니까 마스크도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마스크도 중간에 한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신 것 같은데 지금 다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추석 지나고 나서 찬바람 불면 또 다시 뭐 독감 환자가 많아지든 근데 독감 환자가 걸린 건지 코로나가 걸린 건지 사실 헷갈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이슈가 나와서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뭔가가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또 마스크가 또 움직일 수도 있고 지금 시장의 이슈는 CDMO나 생물보안법 이슈가 좀 더 핫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그 코로나 지금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얘보다는 조금 더 핫할 수가 있어서 좀 얘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그래도 일단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면 그때 추가 매수 노리세요. 지금은 사봤자 2주 동안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진단 키트는 올라가는데 얘도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은 여기서 원래 봐봐 차트가 여기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몇 달을 더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약간 청개구리 느낌. 이것도 이 정도 떨어졌으면 여기서 올라갈 만한데 한 달 보름 동안 안 가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떨어져서 한 2주 만에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서 안 움직이고 한 달 보름을 빼면은 언제예요? 11월 달? 11월 한 중순쯤 이렇게 움직이니까 과거에 있던 패턴들을 봐서는 여기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여기서 움직이잖아요. 지금 뒤에서 너무 길어서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라고 생각하면 한 2달 반은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11월 달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좀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매수 위치가 높다 보니까 신중하게 추가 매수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서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다 이야기 들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롯데 이노베이트 주셨습니다. 단가는 39,900원, 비중은 10%입니다. 지난주 초에 쭉 오르더니 그 후로 계속 빠집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니면 탈출 기회를 엿보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거의 6%대 하락하면서 25,1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요 롯데 이노베이트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손절을 좀 해야 할까요? 일단 반등 주면은 탈출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가총액은 4천억 정도 되는데 뭐 엄청 무겁진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가볍지도 않죠. 근데 수급이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떨어진다고
차트를 보면요. 떨어진다고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은 들어놓고 지금 팔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을 봐서는 외국인들은 지금 싹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올렸던 이유가 무슨 뉴스는 나왔겠죠. 근데 뉴스는 뭔지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심히 들어올렸는데 비싸게 들어놓고 지금 슬슬 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거의 7개월 동안 빼면서 7, 8개월 동안 빼면서 물량을 다 줄였어요, 얘네들은. 근데 많이 빠지니까 개인 투자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꼬인 거거든요, 수급이. 수급이 이렇게 꼬이게 되면 이게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겨워서 자기 발로 나갈 때까지. 근데 아마 지금 최근에 산 개인 투자자들은 단가가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수익 내려고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들의 단가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팔았으니까 고점에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타기 하다가 단가가 37,000원, 4만 원 된 사람들도 있겠는데 밑에서 산 사람들은 이렇게 반등 주면은 일단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급도 봐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급이 꼬였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아대요. 계속 팝니다. 실적은 좋네요. 근데 실적이 좋다라는 의미는 일단은 적자가 안 난다라는 부분에 좋다는 거지. 근데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실적 좋다의 의미는 어닝 서프라이즈 내지는 여기 매출이 이렇게 평이하면 이 정도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야죠. 알테오젠처럼 이런 식으로 팍 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시장에서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으로는 실적이 저는 좋다고 평하고 싶어요. 실적 이 정도면 되게 좋은 거죠. 9천억짜리 하다가 1조 하다가 1조 4천억, 1조 5천억 이렇게 점점 좀 좋아지고는 있지만 주가는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돈의 힘으로, 수급의 힘으로 가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39,000원, 39,000원까지 보지 말고요. 3만 원만 올라와도 종목 교체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만 원 근처까지 반등해 준다면 그때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들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일진전기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7,500원, 비중은 15%입니다. 전기 관련 주식이 좋다는 조언을 많이 듣고 재룡전기로 수익을 잘 본 다음에 이 종목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실패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오늘 1.75% 하락했고요. 19,700원까지 밀려났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문자 내용을 보면 손절도 각오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일진전기는 손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도 좋을까요? 자, 재룡전기에서 수익 많이 냈다는 얘기는 근데 진짜 많이 내셨나 봐요. 왜냐면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여기 27,500원이면은 이거 고가에서 교체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샀다가 물린지 여기니까 지금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재룡전기를 여기서 잘 판 거예요.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샀으면 아주 초대박이 난 거고요. 여기 샀으면은 400%가 난 거고 여기서 샀었어도 65%가 수익 난 건데 어쨌든 잘 팔았고 어쨌든 교체한다고 일진전기로 들어갔는데 뭐 일진전기나 재룡전기나 둘 다 빠져가지고 어쨌든 안 팔았어도 제가 볼 때는 결과는 똑같지 않았나. 자, 근데 이제 전기 테마주들, 전선주, 전력주들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일단 해리스 트럼프 토론회가 9월 10일 날이죠. 계속 그 팁 가지고 서로가 이제 뭐 그 세금 면제해 준다고 그러고 계속 정책적으로 싸웠지만 이제 좀 그 얘기는 좀 그만하고 다른 정책에 대한 얘기가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런 쪽에서 인프라, 전력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든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든 한 번은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태양광 얘기가 나오든 뭐 풍력 얘기가 나오든 결국은 에너지니까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나오든 뭔가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좀 반응하고 좀 움직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때에서 좀 단가가 확 줄어들면 그때 고민하세요. 여기서는 아직은 손절하기에는 아직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아직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미국에서 좋은 이쪽에 대한 호재가 나오면 그래서 길게 봐도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전선 그 노후된 인프라를 전력
송전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체 수요도 있고 그래서 뭐 물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안전한 쪽에 물렸으니까 좀 가져가도 좀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이제 전선주 테마와 관련한 이슈들이 또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홀딩해보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한세 시럽 주셨고요. 매수가는 16,400원, 비중은 1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거의 3.5% 하락을 했고요. 15,890원까지 밀려났습니다. 자, 전문가님, 요 한세 시럽은 지금 매수가를 소폭 이탈한 상황인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거를 왜 사셨는지를 물어보면 좋을 텐데 지금 문자니까 물어볼 수는 없어서 많이 빠졌으니까 샀다 그러면 반등 시 그냥 파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많이 빠졌다고 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걸 기대하지는 않았겠죠. 차트를 보면 일단 전저점까지 내려갔고 아직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그널은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한세실업이면은 지금 섬유의복이니까 내수주 쪽이나 아니면 글쎄 이게 뭐 수출로 많이 팔린다 해서 수출주로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국내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뭐 의류 사업들이 잘 돼야 될 텐데 국내는 내수가 지금 많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잘 나가요. 어떻게 보면 미국만 잘 나가고 지금 국내는 뭐 여러 가지 기사들 보면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기사들이 많죠. 사람들 주머니에 돈들이 없다 보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이제 옷 이런 거랑 물론 이제 뭐 몇몇 상품들은 또 잘 팔리겠죠. 근데 대부분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좀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목이 지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이슈가 되는 쪽들이. 그래서 그런 이슈가 되는 쪽들로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은 대선 이슈 때문에 인프라 관련 쪽으로 이슈가 몰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서도 인프라 돈을 풀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하는 그래서 오히려 건설 기계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을 보면은 암울하지만 해외 수주의 기들 뭐 원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을 보면은 계속 앞으로도 많이 성장할 거라는 얘기가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결국은 세계 시장이 움직이는 쪽에 돈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참 말 안 듣게 움직이지만 결국은 세계 시장에 돈이 흘러가는 쪽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돈도 그쪽으로 발맞춰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좀 더 흔들리더라도 안전하게 마음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어쨌든 많이 빠졌으니까 수익에서는 팔았다가 종목 교체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하락세를 보였고 이제는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한 시점이기 때문에 반등이 온다면 그 자리에서 매도한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주셨고요. 기아입니다. 매수가는 106,100원, 비중은 10%입니다. 일단 문자 내용을 보면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나머지 비중은 삼성전자에 실려 있고 이제 삼성전자는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아는 잘한 건지 모르겠네요. 15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자, 전문가님, 이 기아는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세워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15만 원을 생각을 하셨다 그러는데 15만 원을 간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나라 지수가 엄청 잘 갈 거라는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가 반대로 자, 지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지수가 어디까지 쉽게 갈 것 같아요? 여기 3,300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 만약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제가 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작에 지금 미국 시장 움직인 거 보면 우리나라 지금 3,300 갈까 말까 내일 갈까 이래야 되거든요, 지금. 다우존스가 넘어갔잖아요. 물론 나스닥이 안 움직여서 우리가 안 가나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너무하죠. 그동안 못 올라간 걸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2,900은 갔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간 나스닥이 안 가서 안 갔다면 그래요. 뭐 나스닥 가면 언젠가 가겠죠. 근데 지금 기아의 15만 원짜리는 일단 여기는 기본으로 넘어간다라는 전제 하에서 봐야 돼요. 한 3,000에서 한 3,200까지는 가야 기아가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제가 뭐 비꼬거나 아니면 못 간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정도 올라가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하도 말을 안 들어먹어갖고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죠. 그걸 봐서는 정상적으로는 가야 돼요. 옛날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그 정도 시장의 느낌이었으면 진작에 벌써 우리나라 시장이 3,200, 3,300 넘어갔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넘어가도 잘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원래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수도 3,200, 3,300 가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안 가다 보니까 기아도 말 안 들을 거예요. 15만 원까지 가는 건. 쉽게 갈 것 같지는 않다. 근데 희망은 버리지 말되 지수가 올라가면 얘도 갑니다. 근데 간단하게 지금 뭐 박스권 정도로 본다라 그러면 지금 큰 욕심을 안 내면 11만 5천 원. 여기 저항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 먹는 게 이 폭이 에이 뭐 6% 7% 먹으려고 들어가서 나는 조정받고 더 올라가길 기다릴 테야. 그러면 13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우리나라 지금 지수를 좋게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수 좋게 안 봤으면 13만 원, 11만 5천 원 어딜 거길 갑니까? 9만 원, 8만 원 내려가야지. 그래도 지수를 좋게 보기 때문에 1차 11만 5천 원, 뭐 2차 12만 원, 12만 5천 원 다 건너뛰고 13만 원까지 박스권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봐서는 거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15만 원은 우리나라 지수 일단 3,000, 3,200 이걸 가야 돼요. 그쪽이 쉽게 갈 거라 생각을 하면 보유를, 쉽게 안 갈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 매매하시는 게 가장 체감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만 원까지는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보니까 1차 목표가로는 11만 5천 원, 2차 목표가로는 13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유니테크노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560원, 비중은 40%입니다. 일주일 전에 매수를 하셨고 큰 손실은 아니지만 지금 비중이 높고 중요한 자금이라 걱정이 되신다고 해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 4,405원. 이제 매수가를 소폭 이탈한 상황인데 또 비중도 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중요한 자금이면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손절을 하더라도 빠른 결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빨리 손절을 하고 2차 전지주로 옮기면 어떨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손절하고 2차 전지주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져가 볼만 할까요? 자, 오늘 오랜만에 2차 전지가 움직였다고 2차 전지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맨날 떨어뜨렸다가 오늘 하루 움직였는데 아마 내일 다시 빠지게 되거나 다음 주에 다시 빠지게 되면 생각 싹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주는 좀 더 우리가 더 지켜봐야 돼요. 자, 2차 전지, 자, 에코프로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냥 이거는 많이 빠지면 항상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카카오 저런 모습 언제서 나왔냐면 이거 적게 빠진 거 아니에요. 이미 많이 빠졌죠. 그런 모습 에코프로의 모습은 여기 아무나 눈 감고 아무나 찍어도 그런 모습 다 나와요. 이게 아무 때 1년 내내 나온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올라갔어요? 하나도 안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든 LNF든 오늘 조금 움직였다고 저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되고요. 엄청 강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니테크노도 어쨌든 2차 전지로는 지금 교체할 그거는 아니에요. 그쪽으로 교체할 건 아니고 차라리 이제 유니테크노가 나아요. 2차 전지보다. 2차 전지보다 지금 얘는 ESS 이제 저장 장치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저도 오늘 종목들을 쭉 살펴보다가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몰랐는데 오늘 발견한 사실인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2차 전지로 올라간다. 그럼 2차 전지로 올라갔으면 얘 지금 이 대형주가 지금 30%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과거에서 이 정도 올라갔으면 LNF 에코프로가 얘 절반만큼은 따라갔거나 얘보다 더 많이 갔었어야 돼요. LNF 이런 애들. 근데 LNF 아까 에코프로 안 간 거 봤죠? 자, 에코프로 BM도 볼게요. 하나도 안 갔죠? LNF 마찬가지. 코스모신 소재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모두 하는 회사냐면 얘는 ESS 이런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ESS 이쪽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하면서 그쪽이 어떻게 보면은 삼성 SDI와 함께 대형 기업으로서는 거의 이제 쌍두마차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삼성 SDI하고 이쪽이 2차 전지가 아니고 앞으로의 그 ESS 그런 쪽의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2차 전지로 보지 말고 차라리 ESS 이쪽으로 봐야 돼. ESS 저장장치, 에너지
이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유니테크노를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는 게 더 낫겠다. 근데 지금 비중이 좀 많죠. 거래량도 괜찮고 요 모양 만들고 다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안하시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손실해서 줄일 필요는 없고요. 이 저점 여기가 잘 지지가 되면 5,000원 쪽으로 붙을 겁니다. 한 10% 정도 수익 나면 절반 팔고 나머지는 더 위쪽으로. 그래서 어쨌든 ESS 관련주들이 이쪽이 지금 은근슬쩍 좀 강한 것 같아서 뭐 조만간에 이쪽으로 좋은 얘기가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느낌도 있고 차트도 괜찮고 2차 전지 하지 마세요. 이쪽으로 차라리 보세요.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주를 교체를 해야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는 게 더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만 지금 비중이 높다 보니까 10% 정도의 수익이 날 때쯤 비중을 절반 정도로 축소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주셨고요. 현대 오토에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6만 2,900원, 비중은 15%입니다. 자,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요? 전문가님의 현명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오늘 16만 3,100원,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자, 전문가님,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지 현명한 조언 해주시죠.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도 적당하고요. 15%면 10에서 한 15%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지금 차트도 보면요. 차트도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돌리고 있죠. 그리고 뭐 나쁘지 않아요. 하여튼 현대오토에버 자율주행차 관련 쪽인데 최근에 현대차가 뭐 투자한다고 최근에 뭐 120조인가 140조인가 뭐 그런 기사 나왔는데 뭐 관련된 부품주들 움직일 것처럼 뭐 뉴스는 나왔지만 거의 움직인 거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확실히 있다. 현대오토에버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18만 원 뭐 요 정도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시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추가 매수 괜찮고요. 시가총액 4조 4천억. 무겁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안전한 종목이죠. 천천히 가져가는 데는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추가 매수에 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해봐도 좋겠다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방송 중에 진행되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은요, 이제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흐름이 좋지 않다. 그래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 짚어주셨고요. 롯데이노베이트는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반등이 나온다면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진전기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